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흥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어제 연설 장동혁 대표 취임 후에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여 대변인님,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 비판이었어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뭐 국정 비전이나 그리고 대안 제시 같은 이러한 건설적인 담론을 기대하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연설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 그러니까 일방적인 비난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이 뭐 영수회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보다 더 많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우리 영수회담 만나가지고 논의하자 이런 게 맞지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있으니 논의하자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는 뭐 이재명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 이 영수회담의 진정성도 약간 의심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 대변인, 오늘 장 대표와 홍익표 정무수석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촉구할 것 같은데 청와대가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당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관되게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실제로 720일 만에 영수회담이 성사된 2024년 4월 29일에는 그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한 20여 분 걸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700여일이 걸렸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영수회담이 없었던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서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소극적이고 자꾸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면 결국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맞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번 취임 첫날 국회에 와서 민주당 쪽을 예방하고 바로 지근거리에 있던 제1야당 대표의 단식장은 찾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홍익표 수석의 그런 태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면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불행한 정치입니다. 오늘 그런 불행한 정치가 이어질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장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10대들 이렇게 10대, 20대 젊은 층한테 지지가 많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약간 자신감의 발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연습을 안 시키면서 바로 실제 그러니까 운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청소년의 정치 참여, 선거 참여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나 아니면 헌법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의제를 던진 것이 이게 실제 의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16세 연령 선거권 연령 인하와 하향과 같이 이제 뭐 병행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은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충분하게 좀 논의의 진행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연설에서 당 쇄신 관련 내용이 포함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쇄신안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넣으려고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 필요한 시급하고도 가시적인 쇄신안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담을 만한 층위의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전한길 씨, 고성국 씨 같은 극단적인 유튜버들과 절연하는 것. 그리고 윤리위를 어떤 정적 제거나 숙청의 도구처럼 악용하는 이른바 윤리위 정치를 그만두고 모두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담을 만한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시급하게 필요하냐면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본인의 유튜브에서 원외 정당들에게 지방선거 30석을 할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성국 씨를 당원으로 받아들였고 전두환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죠. 물론 당에서 그걸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성국 씨를 특별당원으로 잘 모시겠다고 한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외부의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과 절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고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또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윤리위를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당의 쇄신인데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 그냥 당 지도부가 실행에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도부는 어떤 입장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재신임 투표와 관련되는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도 없고 대표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으신 걸로. 네, 아직까지 재신임 투표에 대한 일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이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재신임 투표를 과연 할까요, 실제로? 아무래도 원내에 계신 분들이 이 기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오후에 한 보도 채널에 출연해서 그 전날 있었던 의총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즉 본인이 발언을 하기를 이런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에 관해서 자신의 국회 기재위원장 직을 걸겠다고 했던 이미자 의원도 수긍하는 발언을 했고 또 김용태 의원도 수긍하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날 의총장의 막판에는 의결 정족수보다 모자라는 수의 의원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다음 의총에서 정리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영진 의원이 상세하게 밝힌 바에 비춰보면은 아마도 재신임 투표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또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될 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이현주 최고위원이 또다시 정청래 대표 앞에서 합당은 차기 알박기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앞서 정 대표가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이 회동을 가졌던 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갈등이 이현주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 개인 간의 문제라면 만나서 푸는 것이 도움이 되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다시피 굉장히 발언의 수위들도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현존한다.
라는 걸 뒷받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결국 조국혁신당을 받아들이면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내심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라고 불리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3명의 최고위원이 계속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언제 한번 국민의 삶을 두고 저렇게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정치공학적이고 정치인들의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송 대변인님이 민주당 속내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의결되면서 이제는 좀 당 장악력, 당무에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제안을 했을 때 원래 처음부터 합당하자 뭐 이게 아니라 합당의 뜻을 당원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전당원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토론하고 수기하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 당연히 생각했던 이러한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 1인 1투표제 관련해가지고 중앙위 표심이 약간은 뭐 당신과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좀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위 투표에서 1인 1투표제도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당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 지금 1인 1투표제 뭐 그다음에 합당 문제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많이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지만 찬성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아직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고 당원들도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합당하지 말자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은 저는 합당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하는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일단은 당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중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뭐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뭐 말씀이신가 이러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 전당원 투표가 찬성이 나와도 최종 관문인 중앙위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정 대표의 합당 정면 돌파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 본인은 정면 돌파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작년 8.2 전당대회 투표한 권리당원은 63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당대표,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당비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 당비 내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당원이 44,5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의 7% 정도 됩니다. 이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유입돼서 이른바 친문계라고 평가받는 그 당원들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쪽에 투표하게 된다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가의 유력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 의지는 강력할 것인데 어제 1인 1표제 통과되는 양상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 우위는 상당히 불안정한 우위입니다. 투표자 수 대비로는 60% 이상의 찬성을 받아냈다고 하지만 의결은 제적 과반수 기준이잖아요. 네. 그 제적 대비로는 52.88%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소하고 불안정한 우위예요. 다만 원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들이 드라이브를 걸면 대개는 되는 것이 우리 정당사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소한 차이로 합당은 통과되겠지만 항상 정당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이 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공감대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당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파열음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걸 두고도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냐,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자양분이냐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
여권 지지층들이 유시민 작가한테 조금 등을 돌리는 이런 발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공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합당 그리고 여권 통합에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 일리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반대하는 측의 논란은 이 전체적인 이 합당의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합당을 제기하는 정청래 대표의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 네. 저는 그 역시도 이 정청래 대표의 이 합당 제안 방식이 크게 문제가 있나 절차적으로는 전혀 흠결이 없고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이야기하는 반대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간 말씀의 수위가 굉장히 지나치다.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대권놀이에 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숙주를 삼는다 이런 발언들은 아마도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여러 의원님들도 합당 뭐 명분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합당 시기를 늦추자는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발언들은 사실은 여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